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치아 건강 중요하긴 한데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으니까요. 선택 결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고령층 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고령층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활용 가이드에서 뽑아온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그 연령대시라면 이 임플란트 비용 지원,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을까?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 놀랍게도요.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나 알아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분들의 구강 건강도 챙기고 또 의료비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70%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 정보가 정작 필요한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또 전달 과정에서 약간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정보 격차라는 게 생기고 있는 거죠. 일부 병원에서 좀 안내를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혜택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어떤 혜택이고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꽤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건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가장 기본 조건이죠.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날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만 65세. 이건 비교적 명확하네요. 그 다음은요? 둘째, 이제 치아 상태 조건인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무치약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부분적으로라도 본인 치아가 남아있는 이른바 부분 무치약 상태여야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시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완전 무치약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대신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이게 남아있는 다른 치아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 무치약 환자분들께 우선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나 아래에 치아가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완전 무치약은 틀니 지원, 부분 무치약은 임플란트 지원. 이렇게 딱 구분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셋째는 지원받을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총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번에 2개를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시간 간격을 두고 1개씩 총 2번 나눠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1개는 그냥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조건.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치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사전 등록 절차를 마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전 등록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저 보험 적용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걸 넘어서요. 병원에서 환자분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제가 만 65세 넘었고 부분 무치약인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록 좀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술 다 끝나고 나서 저 보험 대상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치료 시작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시술 전에 등록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정리해보면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평생 2개, 그리고 사전 등록. 네, 이 4가지가 핵심이군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렇게 조건을 다 충족하면 비용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까 70%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액수로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정말 상당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또 사용하는 임플란트 재료나 시술 난이도에 따라 총 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온 평균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보통 임플란트 한 개당 시술 비용을 대략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보거든요. 네네. 계산하기 쉽게 1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120만 원. 이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즉 본인 부담률이 30%로 확 줄어듭니다. 따라서 120만 원의 30%인 약 3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대략 37만 원 정도만 환자분께서 직접 내시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120만 원짜리 시술인데 본인 부담금이 37만 원 수준이라고요? 와, 거의 8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 맞습니다. 나머지 70%, 그러니까 약 83만 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또 1회가 아니라 평생 2회까지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 16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죠. 와, 노년기 어르신들께는 이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임플란트 꼭 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계속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거나 또 활용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나요? 저는 이 지점이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단순히 제도를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싶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지적이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공공기관 웹사이트 방문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시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들이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거죠. 하긴 요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필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는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일부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몇몇 치과 병원에서 이 건강보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비보험 시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보험 시술 유도요? 아니, 보험 적용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치료를 권한다는 건가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면,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비보험으로 시술했을 때보다 전체적인 수가, 그러니까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병원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좀 명확하게 설명 안 해주거나 어르신은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절차가 좀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말하면서 비보험 진료를 권유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보 격차의 문제가 단순히 몰라서 못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의료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쩌면 좀 이해상충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딱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장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환자의 그 확인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어르신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를 보시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비싼 비용 전행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죠. 수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둘째는 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포기한다. 이건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 건강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청취자분들, 특히 부모님의 임플란트를 대신 알아봐 주시는 자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보험 안 됩니다. 혹은 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치과에 방문해서 임플란트 상담 받으실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험 되나요? 이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고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좀 구체적인 조건을 딱 언급하면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건을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안 해주거나 잘 모르겠다, 아마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어딘가 좀 미심쩍다는 느낌이 든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이 기관들은 국가 제도로 운영하는 주체니까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의 말만 믿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직접 크로스 체크를 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1577-1000번 그리고 129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만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건 뭐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는요. 중앙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외에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그건? 예를 들면 아까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었잖아요. 네. 그 30% 중에서도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또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30%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지자체별로 정책 유무나 지원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어르신 임플란트 비용 추가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중앙정부 지원에다가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비용 부담이 진짜 훨씬 더 줄어들겠네요. 이야, 정말 아는 것이 힘이고 정보가 돈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수백만 원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알아봐 줄 때 병원 상담 한 번, 건보공단 전화 한 번, 그리고 지자체 문의 한 번, 딱 이 3단계만 거쳐도 최상의 혜택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잠깐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임플란트 치료가 단순히 그냥 빠진 치아 하나 메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그냥 밥 잘 먹게 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물론 씹는 기능, 즉 저작 기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전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 상태가 건강 유지에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아가 없으면 발음이 부정확해져서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임플란트를 통해서 발음이 개선되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빠진 치아 때문에 변형된 얼굴 모습이나 웃을 때 좀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게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개선과 외모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결국 사회활동 참여 증가나 우울감 감소 같은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씹는 기능 회복은 기본이고 발음 개선돼서 소통 원활해지고 외모 자신감까지 찾게 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거군요. 임플란트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노년기 치아 건강이 단순히 구강 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웰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고령층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약 7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술 전에 반드시 병원에 대상자로 사정 등록을 해야 하고 병원 안내가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공단이나 상담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거주 지역 지자체의 추가 지원 여부도 확인해 보면 더 좋다. 결국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권리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며 궁극적으로는 소중한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정보를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병원에서 보험 적용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거나 치료를 포기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치과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분들이나 좀 더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해 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비교하고 또 당당하게 혜택을 요구해서 치료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처럼 혹시 우리가 잘 몰라서 혹은 정보 접근이 좀 어려워서 놓치고 있는 다른 정부 지원이나 사회적 혜택은 없을까요? 건강 분야뿐 아니라 주거, 복지, 교육, 금융,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